자, 서울 패션 라디오 57화 2부. 네, 2부.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서구 형의 스타일리스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아까 제가 게스트 실장님 저기 순화 시장님 초대하고 제 얘기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스타일리스트 어떻게 했냐 얘기했는데 무슨 역사를 아, 근데 모두가 익숙할 거예요. 아, 그쵸. 또 버릇 나왔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네. 네. 그래서 SM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데일리 프로젝트라는 편집 매장을 이제 제가 바이어로 있으면서 저희 스태프들로 있었던 친구들이 되게 웃기게도 스타일리스트를 한 명, 두 명씩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 양승호 씨라고, 네네. 승호라고 그 양갱님. 이제 그 친구가 왜냐면 막 G드래곤 같은 분들이 가끔 우리 숍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워낙 좀 한국에 별로 없는 피스들을 가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끔 놀러 오고 또 둘이 되게 친한 친구여가지고. 아, 원래 친했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 2NE1이라는 막 생긴 그룹의 스타일링을 하고 뭐 LG 그때 핸드폰 광고가 막 많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엄청 바쁘게 지내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타일리스트 같이 비주얼을 다루는 직업보다는 그냥 패션에 글로 풀거나 약간 강의를 해본 것도 저한테 맞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삶이 흐르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대 후반에. 양승호님이랑 어떻게 알았어요? 승호가 승호랑 안 것도 조금 긴데 짧게 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닌 그 김다울이라는 모델 친구가 있어요.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거의 뭐 수주 이전에 완전 탑클래스 탑 중에 탑이었죠. 네, 그 모델이었고 처음으로 샤넬의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찍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데일리 프로젝트 다니기 전에 2006년부터 이제 말하자면 스트릿 스냅들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아르바이트식이나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찍긴 했지만은 그냥 외국 애들을 보니까 이제 그때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요 튠이라는 잡지 일본 잡지인데 이게 그 후르츠 튠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트리트는 일본이 아니라 그 외국 패션을 다루고 맞아요. 튠은 도쿄를 다루고 후르츠는 이제 도쿄의 여성을 다루는 저희가 많이 소개했었죠. 이 잡지를. 근데 저는 이 잡지를 보면서 물론 스타일링 같은 것도 엄청 참고를 했지만 이런 잡지가 90년대부터 막 80년대부터 이 잡지는 2000년대 시작을 했지만 나와서 이게 아카이브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무신사 같은 데서 스트릿스냅 계속 찍었지만 그쵸.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저는 스트리트 웨어들을 그렇게 어릴 때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 나오는 옷들이 참고가 안 됐어요. 말하자면 룩들이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제가 홍대 출근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막 그때 뭐 KTG, 뭐 베르나르드 빌렘, 라프 시몬스 막 진짜 꼬깃꼬깃 그 용돈 모아가지고 막 직거래하고 막 외국에서 직구하고 이베이 막 그것 때문에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거치면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맨날 디카 갖고 다니는데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처음에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웹사이트는 결국 뭐 여러 가지로 못 만들고 그땐 뭐 제가 웹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때만 해도 홈페이지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쵸. 나무 웹 에디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블로그로 해야 되나? 약간 블로그 아이디 하나 더 팔아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2006년쯤에 보니까 그 외국 애들이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구글이 만든 블로거닷컴이라고 알아요. 지금 블로그 스팟이라고 하는 거기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본 두 명이 페이스 헌터랑 더 사르토리얼리스트. 그래서 이거 엄청 좋은 방법이네. 이거구만. 그래서 구글 지메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때 막 이제 옷 때문에 친해진 형들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형이 자기는 부산 형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어릴 때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을 다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그래 내가 뭐를 잊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아직 그때 20대여가지고
동심 같은 것들을 동심. 내가 이제 막 어릴 때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이 계속 없어지는데 그런 어릴 때 관련된 이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패션 스냅 찍는다고 막 서울 스트릿 패션 하지 막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보이우드란 단어를 써야겠다. 네, 그래서 근데 마이 보이우드는 조금 너무 자의식 과잉. 그래서 6월 보이우드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아무튼 뭐 바로 주변에 있던 희한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때 정말 잔뜩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페이스 헌터 이런 데 웹사이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스트리트 패션 스냅 블로그 완전 세계적으로 초창기여가지고 걔네들이 서로 그 링크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헌터에 들어가면 뭐 사토 리얼리스트 뭐 링크 뉴욕 뭐 어디 뭐 있는데 서울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링크를 서울에서 찍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들어가 봤는데 이상한 중국 어디 뭐 서울 아니야 일단 누가 봐도.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메일 보냈죠. 그 서울 아니다 서울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직 기억나. 그러니까 그때는 페이스 헌터 유명했어요. 그래도 초기에 그 버프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랬죠. 야, 그 너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너 사진 되게 좋고 근데 너 그 링크 내가 봤을 때 중국이야. 중국 어딘데 한국 아닌데 내가 내 유어 보유드에 너 링크 올려줄게. 너도 내 거 올려줄래? 패기. 근데 진짜 답장 하루도 안 걸렸어. 바로 왔어. 미안. 그래? 오케이 익스체인지 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했구나. 하고 나중에 그래서 그 페이스 헌터 찍는 그 이반 이제 패션 블로그 한창 붐일 때 걔 한국에 자주 왔거든요. 두세 번 왔는데 가서 명동에서 막 소주 받고 그랬어요. 소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하고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근데? 해요. 근데 그래서 재밌어요. 그 이제 스트릿 스냅을 막 이렇게 찍으면서 결국에는 데일리 프로젝트에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는 거의 뚜벅이에다가 역마살기가 어릴 때 있어가지고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었거든요 서울에. 막 엄청 돌아다니는 타입이었는데 그 중에 양갱님이 있었군요. 맞다 그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데일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회사원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 여기서밖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야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맨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면서 맨날 퇴근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떤 희한한 옷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희한한 놈 다 모이지 뭐. 그런 친구들이 다 오니까 일하다가 이제 저는 항상 그 루믹스 카메라 작은 걸 들고 저기 앞에 제 보유드 스티커를 주면서 이제 사진 한 장 약간 해가지고 우리 흰 벽에다가 근데 엄청 효율적이다. 사진을 막 찍고 그랬는데 그 다우리가 한 번 한국에 와서 데일리 프로젝트 그냥 놀러 왔어요. 근데 그 모델로서의 김다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근데 엄청 저기 친화력 갑이거든요. 막 뭐 오빠가 그 6월 보유드 찍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막 그 파리에서 이 블로그 보고 한국에도 이런 거 있구나 하고 엄청 좋아했다. 신기하고 막 친구들한테 자기가 엄청 홍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우리 우리 그때 전시도 하고 그랬어. 다우리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사적으로도. 근데 자기 찐친한 뭐 오빠가 또 있는데 그것보다 옷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막 유학 준비하고 어쩌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승호였고 승호도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근데 그리고 막 승호도 지금도 뭐 너무 스타일리시하지만은 지금 연락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F21을 하게 됐고 어쨌거나 뭐 중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걸 옆에서 보니까 스타일리스트는 진짜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왜냐면 데일리 그라운드 일하면서 했어요. 데일리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만두고 나서 둘 다 그만두고 나서. 근데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친구 한 명 한영이라고 있는데 서한영 스타일리스트. 그 아워 베이커리 하는 그 친구가 보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장난을 그랬어요. 여기 무슨 스타일리스트 사관학교야? 애들이 다 나가면 스타일리스트를. 그분도 데일리 프로젝트 있었어요? 우리 스태프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아무튼 전화가 왔어요. SM에 어떤 분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야죠. 신사동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 페이퍼 가든이라고 그 파스타 파는 쇼에서 파스타 글은 나오자마자 진짜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우리 쪽에 스타일리스트를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 예. 그래서 걸그룹이었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밥 먹다 체할 뻔했거든요. 예. 그 얘기일 것 같았지만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결정해달라. 오 무서워. 아 근데 제가 그때 그게 2010년 초였고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뉴욕으로 그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번 그 전에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달라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의논을 물어보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51대 49 정도의 고민이었거든요. 예, 엄청. 근데 안 하면은 할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은 해야지 그런 것들을 겪고 나중에 또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혼자 논리를 막 세워가지고 결국 하고 뭐 진행을 하게 됐죠. 그게 FX 였죠. 예. 근데 그 저는 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 직업이 잘 안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안 맞았어요? 일단은 그 스타일리스트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패션 매거진 출신의 에디터 분들은 보통 매체, 룩북, 광고 같은 쪽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예인을 중심에 두고 이제 그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작업들을 하시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 2010년 정도 9년 10년 정도만 해도 그때 승호가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그쵸. 근데 그게 21의 스타일링 뿐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 스타일리스트도 다 도제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쪽을 하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은 방송만 진짜 오랫동안 하시고 패션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패션 쪽에 있는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사실 패션 쪽에 되게 오래 하시고 거기서 뭔가 누군가가 새로운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시스템인데 승호는 어디서 뚝 떨어진 거죠. 예. 그런데 막 희한한 옷들을 막 입히잖아요. 예. 대박 나고. 헨릭 빕스콥 뭐 KTG 엄청 뛰었고 한국에 사실 뭐 카세플레이야 우리가 바잉했던 브랜드들 되게 많이 입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무튼 나는 하면은 승호랑은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승호는 되게 남자의 터치가 많이 들어간 여성복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복처럼 안 보였죠 사실. 그쵸. 그래서 더 센세이셔널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 너무 이제 SM에서도 일종의 뉴커머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소녀시대니 이런 것들 하는 분들 다 되게 오래된 분들인데, 맞아요. 진짜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홍보대 행사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어시스턴트라는 개념도 처음에 없어가지고 막 모든 짐을 제가 막 다 들고 다니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엄청 많이 겪었는데 좌충우돌하다가 그 말하자면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너무 돌아가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딱 한 앨범만 하고 제가 그냥 그만둔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되게 서운해하고 되게 사실은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저를. 네, 근데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근데 웃기게도 한번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나니까 연락은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여기저기서. 네. 다 안 했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다시 맡아서 한 적은 없고 근데 그거 이후로 모든 스포츠 브랜드 광고를 다 찍어보고 뭐 나이키, 리복, K-스위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제가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그 잡을 그만두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애플이었거든요. 애플. 네, 그래서 애플 스타일링 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애플 스타일링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다 화면 안에서 웃고 있고 막 서핑하고 이런 거 놀고 있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스타일링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 스타일링 가이드가 엄청 빡세게 자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줄무늬의 센티미터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일단은 저작권이 다른 곳에 있는 캐릭터는 다 못 쓰고 그때 유니클로만 있었어도 입히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가 없었어요. H&M 같은 게 한국에.
그 가이드를 지킬 수 있는 옷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네. 그러니까 미니멀하고 그냥 캐주얼한 옷들이 예를 들어 갭, 바나나 리퍼블릭,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 있을 옷들이 한국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진짜 동대문을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2010년 7월에. 그래서 저 그 두타가 새벽 4시에 끝났는데 계속 그 직원들이랑 같이 퇴근했어요. 못 찾아서 옷을. 네, 근데 말했다시피 막 아직도 그 개념 자체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작업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작업할 때는 작업실이 작게 있었는데 FX 끝나자마자 작업실 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애플 광고가 애플 그게 들어와가지고 작업실이 없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진짜 왜 그랬지? 너네가 방을 좀 구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야 뭐야? 그때 스태프들이 글로벌했어요. 디렉터는 상하이에서 오고 포토그래퍼는 뉴욕에서 오고 리터처는 또 어디서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아 그래? 되게 쿨하게 그냥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알았어 하고 삼성동에 인터코티넨탈 호텔 룸을 일주일 동안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컨시어즈에 가서 행거도 거긴 진짜 예뻐. 은색 그 스틸 프레임 행거들을 쫙 갖다 놓고 이제 동대문에서 코엑스에서 바잉 뭐 어쩌고 하고 막 착장 짜고 한 다음에 그 미팅들을 거기서 계속했죠. 네, 그래서 컨텐츠에서 나와서 동대문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시 가져가요. 네. 저 아직도 남아공 월드컵 때였거든요. 2006년. 근데 딴 사람들 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거리 응원 그 코엑스 꽉 차 있는데 저 혼자 코엑스 안에 있는 분식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씨발 티셔츠 이거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무지티가 없어 세상에. 동대문 아무리 뒤져봤는데 무지티가 없어. 막 이런 막 갈등에 막 빠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재밌었죠. 네. 그게 저의 스타일리스트 스토리. 스타일리스트 스토리. 그럼 이제 실장님 얘기를 다시 드디어 넘어올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스타일링 작업들을 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네. 그 권순환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옷에 대한 또 열정. 진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손환 실장님의 어떤 작업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미지 작업들, 그러니까 스타일링한 작업들도 있지만 그 인터뷰들 중에는 뭐 스니커즈에 대한 것들이나 혹은 옷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옷을 좋아하게 되신 건가요? 그게 제가 이제 근데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약간 이제 다들 교복을 입으니까 보통 학교는. 근데 이제 교복을 입으면은 가방이나 신발 쪽에 다들 약간 좀 이제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약간 힘을 주죠. 네, 다른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막 그때 당시에 뭐 맥스 97이라든지 95, 뭐 에어포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부터가 SB가 퍼스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마. SB의 시절이 시작됐죠. 네, 그때부터 막 SB가 아마 덩크가 막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덩크 SB 약간 이런 거에서 하이네켄, 하이네켄 이런 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알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그 시각 디자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저 똑같이 학교에 그냥 들어갈 때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학교를 안 다니다시피 하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동대문에 있는 거평에 있는 찌보라는 편집숍. 스니커 편집 매장이었죠, 진짜. 스니커즈 편집 매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찌보라는 매장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신발을 사러 이제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 신발을 좋아하니까 더 약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찌보란 매장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동대문에서 먼저 일한 게 아니라 압구정 매장에서 좀 오래 일했는데, 압구정 찌보. 네, 압구정 찌보가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저 기억나요. 네,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찌보가 이제 자체 브랜드를 하기 전에 뭐 스투시나 슈프림이나 약간 이런 베이프 약간 이런 제품들을 이제 들어와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스트릿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커먼 앨범하고 이제 누자베스, 누자베스. 약간 이런 음악들을 알게 되면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릿 문화라는 게 이제 뭐 옷뿐만 아니라 약간 좀 이런 뭐 컬처적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제 형들이나 약간 주변에 이제 카시나도 있고 이제 그 베리덜라이브 하는데 휴먼트리도 있고 에딕티드 그때 당시에 이제 에딕티드도 알게 되고 2005년도 반지하에 있을 때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에딕티드 준호 형이랑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약간 뭐 친하다기보다 그 형은 이제 친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했어 그 형을 되게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곤조 엄청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서 에딕티드를 되게 그러니까 쯔보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에딕티드 놀러가서 옷 구경하고 에딕티드 진짜 작았을 때잖아. 맞아요. 퍼킹 어썸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아직 뭐, 스트릿웨어들이 있을 때 그죠? 우드도 있고 약간 뭐 헬릭 비스코 막 들어오고 진짜 빨랐어 근데.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옷이 있어 약간 이러면서 막 그 형한테 옷 얘기 듣고 근데 그 형은 맨날 막 혼냈거든요 저를 항상 너 뭐 그런 거 뭐 슈프림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입은 거 보면서 막 이러면서 넌 아직 꼬꼬마다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러셨는데 근데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이 한 말이 다 맞았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옷을 좋아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좋아했던 브랜드들이 저는 뭐 다들 이제 슈프림이나 이런 거 뭐 저도 좋아하긴 했지만 약간 모티브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카라주쿠 약간 그런 베이스의 약간 브랜드들을 좀 좋아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뭔가 그런 약간 그런 결의 브랜드들을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 예, 일본 쪽 계열의 약간 좀 우라하라라고 말했던. 예, 우라하라 약간 그쪽 계열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라하라가 이제 지금은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니죠.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라하라가 하라주쿠의 뒷골목이라는 뜻이고 우라 플러스 하라. 네. 근데 그곳을 이제 뭐 저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사실 뭐 지금 워낙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그 하라주쿠의 일종의 이 노익장들, 뭐 네이버후드, 네. 더블탭스, 뭐 넘버나인, 네. 지금은 이제 그 넘버나인은 그쵸. 아니지만, 뭐 언더커버, 베이프도 마찬가지고. 베이프 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위에 이제 갓바더로 있는 후지와라 히로시. 다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일본 불매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존재하지만 저는 20대 저의 패션에 관심, 내가 이 패션 혹은 옷이란 걸 되게 좋아했던 아주 큰 역할을 정말 일본 잡지나 일본 브랜드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아니 사실 일본 브랜드의 정보를 접하는 게 유럽 브랜드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맞아. 그래서 잡지 같은 것도 동대문에 맞아요. 지금도 팔고 있겠지만은 맨지노 사고. 예. 그래서 서구형 글 보면 좋았던 건 라프 시몬스 같은 거 마르젤라 같은 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서구형 블로그 보고 안 거예요. 일본 브랜드는 은근히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한 시간이면 가니까. 그치. 예. 그래서 저도 막 제가 순환 실장님 안 그래도 뭐 입으시는 것들도 그렇고 그 타카히로 미야시타, 지금은 솔로이스트고 과거에는 넘버나인의 이제 디렉터였고 그 브랜드를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쯔보에서 그 일하시고 나중에 어떤 조금 더 일종의 하이엔드 브랜드들한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브랜드에 일종의 좀 꽂히신 건가요? 그 과정이 좀 있었나요? 그 과정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편집숍에서 일을 하고 약간 이제 컬처적인 부분들이나 약간 이제 패션적으로 약간 그런 문화적인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 그렇게 되면서 뭐 여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는 지금 힙합 뮤지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힙합이 대세긴 하지만 원래는 제가 밴드 베이스거든요. 원래 이제 뭐 링킨 파크
그쵸, 링킨파크죠. 예, 링킨파크나 약간 좀 그런 약간 림프비스킷. 예, 림프비스킷 약간 이런 음악을 듣고 이제 서태지 님도 이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빨간색 앨범 아시죠? 아, 그거 이제 울트라매니아 있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와 씨발 이런 음악이 있나? 근데 뭐 그런 걸 알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저는 사실 라디오헤드나 이제 그 너바나를 알게 된 거는 그 약간 좀 이후거든요. 그 이후 약간 좀 이러면 저도 비슷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근데 너바나 음악을 들었는데 약간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지금도 되게 커트 코베인을 제일 좋아하는 약간 그 아티스트로 남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넘버나인 그 미야시타한테 꽂힌 거는 이제 한 시즌을 약간 커트 코베인 오마주로 해가지고 아예 딱 맞아, 나온 맞아, 약간 맞아. 시즌이 있었거든요. 뭐 약간 그걸 보고서 와 완전 꽂혀가지고 와 해서 좋아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옷으로 좋아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처음부터 지금처럼 완전 딥하게 광팬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는 뭐 사실 저도 에디슬레임의 디올이라든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 20대 초중반 20대 때는 약간 다른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약간 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진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막 관심 있게 사보고 입어보고 이제 보고 하다가 이제 그 브랜드들의 관심을 갖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 디자이너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뭐 인터뷰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는데 미야시타의 인터뷰 같은 걸 봤는데 되게 뭔가 인간적으로 되게 뭔가 옷을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분이 한 말들이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한 거랑 비슷하게 디자이너가 된 거라서 그분은 이제 패션 디자인을 아예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일즈. 예. 네펜테스라는 매장에서 10대 때 세일즈로 하다가 이제 그 네펜테스의 수장이시죠. 그 엔지니어도 가만처럼 만드신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의 약간 좀 그 탤런트를 보고서 너가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시작해서 패션을 전공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만들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넘버나인 네펜데스 소속이었어요? 소속은 아니었고 스태프. 그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세일즈로. 세일즈로 시작을 했었어요. 다이키 스즈키. 네, 다이케스키. 그분이 이제 이제 탤런트를 보고서 너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디자인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바이잉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미야시타가 이제 그 분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아직도 한다고. 그러겠네. 지금도. 왜냐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기를 준 거니까. 계기를 만들어 준 분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야시타의 팬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넘버나인이랑 솔로이스트는 또 결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같은 걸 수 있지만 더 락 쪽에서 좀 더 복각이랑 합쳐진 뭔가처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무드가 연결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이제 넘버나인이라는 브랜드로 타카히로 미야시타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되게 빠르게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우라라를 씹어 먹고 파리로 진출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타카히로 미야시타의 넘버나인, 준다카시의 언더커버 같은 브랜드들 진짜 아직 사카이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 단계죠 그때는. 근데 그때 그래서 사실 데뷔하자마자 제가 봤을 때 성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부터 이미 센세이션이 있었고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그 스트릿 브랜드랑 하이엔드 브랜드가 명확히 구분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나눠져 2000년대 초반 90년대 힙합퍼들은 이제 션존 있고 그렇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약간 이제 하우스 브랜드, 명품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만의 약간 감성을 갖고 있고 이제 스트릿 브랜드는 스트릿 브랜드의 감성을 갖고 있었는데 미야시타가 맨 처음부터 그 추구했던 방향성 자체가 하이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엔드 스트릿이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인데 스트릿 감성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그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쭉 고수해 오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센세이셔널이 일어나고 그런 약간 스트릿 베이스의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죠. 그쵸, 일본에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넘버나인을 저는 완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그 브랜드를 몰랐을 때 슬프게도 제가 그 브랜드를 제일 처음 봤을 때는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3층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미키마우스가 네, 기타를 기타. 때려 부시는 그 캐릭터의 후드 그리고 넘버나인의 그 문장 방패 로고 네, 같은 네, 것들 네, 네. 여기 이제 총알 자국들이 막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테이션을 한국에서 엄청 만든 그쵸, 거예요. 그쵸.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명동에 넘버나인 매장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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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도 동화상가 2층 가면 넘버나인은 자기네 브랜드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써놓고 아직도 진짜요? 아직도요? 그 택 만드는 회사가 뭐 회사예요? 에비스도 같은 케이스죠. 슈프림도 뭐 그렇고 언니핏도 그렇고 네. 아니 옛날에 그 뭐지? 브레드앤버터 가면은 한국인이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죠, 그죠.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 됐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브랜드 그걸 근데 보게 되고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이 생기고 20대 초반에 막 일본 브랜드들을 일본 잡지들 보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넘버나인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그때 막 이렇게 일본 쪽의 셀러브리티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넘버나인의 인기를 이끈 사람이 아무래도 기무라 타쿠야였다고 그쵸, 그쵸. 생각해요. 예. 많이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때. 네, 네. 그래서 완전 정말 되게 소수의 매니아를 넘어서는 네, 네. 막 다 솔드아웃 시키고 예.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일본 브랜드들이 정말 파워풀 맞아요. 라드 뮤지션이 했죠. 예. 네. 그리고 그 락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기조가 일단 유럽에서 에디가 맞아요. 팔로우 미 이러면서 네. 쫙 이렇게 끌고 가고 네.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자기 각자의 어떤 뭔가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따라했다는 느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런 제너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너레이션이 만약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우리 시대의 음악은 뭐 힙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서를 반영한 옷들이 실루엣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제 생각에 버지라블로의 세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락스타들이 있었잖아요. 그 락스들이 있어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시기죠. 락스타들이 네. 있었던 마지막 시기죠. 2000년대 초 중반이 막 게러지 락 같은 것들이 아직 갑자기 막 센세이션을 해지고 맞아요. 막 진짜 헤드라이너들은 일단 다 락스타. 맞아요. 블러드 무슨 발렌타인이었는데 밴드 이름. 마이 블러디. 마이 블러디. 그런 팀들 막 빌보드 휩쓸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좀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그 락의 어떤 것들이 사라졌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전히 널바나의 어떤 룩과 스타일링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스캇이 입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그게 저는 ASMR.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카니에 웨스트가 약간 좀 그거를 그 힙합 씬에서 처음에 맞아요. 락스타가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그 월드 투어를 했을 때 그 무대 구성이나 약간 좀 이제 그런 진행 방식들 그게 이제 기존의 뭐 나스나 제이지, 에미넴 약간 이런 힙합 뮤지션들이 하는 이제 공연이나 투어 같은 그런 그 세션이 아니라 아예 락스타처럼 그 락 뮤지션들이 하는 약간 공연 무대를 약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카니 웨스트의 약간 그 공연을 보고 마르젤라가 만들어주고 약간 맞아. 네. 그 마르젤라 하이탑 신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무대도 약간 락스타들이 하는 약간 그런 공연처럼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힙합 뮤지션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 이제 공연이 있고 나서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나 에이셈 그쵸. 락키 약간 이제 플레이보이 카디 약간 이런 뮤지션들이 이제 힙합
뮤지션이 아니라 힙합의 락스타, 그 지금의 락스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약간 락적인 그 뭐 모두가 들어가죠. 릴폼이라든가 약간 이런 이제 뭐 지금은 고인됐지만 그런 뮤지션들도 그 락 음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카니에스트가 다 아버지예요. 네, 트랩도 맞아요. 카니에스트가 만들었지. 아이고 괜찮습니다. 30분 너무 훨씬 넘은 거 아니에요 이미? 3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얘기 계속 하시죠. 네네네. 그냥 카니에스트가 아버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마틴이가 갔을 뿐인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위치 되면은 정신병 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니에스테이까지 왔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이제 그쵸 처음에 저희가 타카히로 미야시타 얘기를 맞아요. 근데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타카히로 미야시타의 이제 솔로이스트를 카니 웨스트도 입었었기 때문에 그쵸.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럼요. 그 지금 혹시 입고 계신 옷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도 다 솔로 바지는 넘버 9이고 신발하고 니트랑 목걸이는 솔로이스트고 선글라스 넘버 9 제품. 모자만 리버스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 우라하라 그쵸. 계에서 나왔었던 옛날 빈티지 제품인데 엄청 민트 컨디션인데요. 데드스탁으로 구해가지고 네. 여기 원래 핀이 약간 좀 이제 크게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핀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디자인은 이쁘긴 한데 이제 모자에 썼을 때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서 뭐 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문구가 이뻐가지고 뭐 재밌어가지고 프릭 마마. 약간 미친 엄마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 사랑에 미쳤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뭐 그 사실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3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계속 해보는 걸로 재밌다. 하고. 오늘 진짜 리얼 패션 얘기 졸라 하네요. 근데 3부에서 제가 또 타카히로 미야시타 받아가지고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